네, 수유동이요. 수유동은 좀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우이초등학교 쪽, 그 다음에 수유동 170번지 일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개발 같은 것들이 예정은 돼 있습니다. 예정은 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수유동을 한번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우이초등학교 위쪽이 우이초등학교 1구역, 요 아래쪽이 우이초등학교 2구역, 그리고 요쪽에 강북중학교 아래쪽, 요쪽이 이제 수유동 170번지 일대 이제 신속통합기획 쪽 후보지로 된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. 지금 이제 수유동 쪽에는 이렇게 이제 재개발 권역을 좀 표시를 해볼 수 있는데 아직 우리 그 우이초등학교 쪽 주변 위아래 쪽은 뭐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건 없고, 그러니까 전망을 이 수유동에 대한 전망을 한번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 개발에 대한 전망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는 이 지역이 강북구란 말이죠. 강북구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해도 이 아파트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기가 쉽지 않다.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바뀐다고 해도 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 가격으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거든요. 보통 노도강이라고 하잖아요. 노도강. 그런데 이 노원구는 그래도 노원구는 이제는 뭐 하위 그런 게 아니죠. 노원구는 뭐 상계, 중계, 하계, 뭐 아파트촌으로 이런 쪽들이 뭐 재건축이니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서 최근에 1, 2년 사이에 엄청 가격이 올랐고 이러다 보니까 노원구는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뭉치게 되면 굉장히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운해할 것 같고요.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창동을 위시해서 또 집값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했죠. 그래서 평균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고. 그런데 강북구는 딱히 보이는 게 특별히 없단 말이죠. 수유동이라든가 번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되는 건데, 미아동이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이 가격이 높다라고 체감을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다고 보면 굳이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추가 분담금 몇 억씩 내게 되면서 뭐 예비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겠냐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. 실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굉장히 진행이 그 한 단계 지나는 게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거주 세력들 자체가 서울 시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. 그러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 지역들은 이 높은 주거 비용에 그냥 밀린 거예요. 떠밀려서 중심부에서 계속해서 떠밀려 가다가 자리 잡은 게 이제 이쪽 대표적인 이쪽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서민 세력이 줄을 이루면서 특별하게 뭐 몇 억씩을 또 추가 분담금이니 재개발을 하게 되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는 세력들이 많더라.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재개발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개발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.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서울의 앞으로의 그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정비 사업에 대한 아주 그냥 활성화다. 특히나 재개발 시장이 본물을 이룰 것 같은데 이 재개발 쪽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서민주택으로 대변이 되는 뭐 단독 다가구, 그러니까 저층 주택들이 되겠죠. 다세대 주택, 흔히 말하는 빌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울에서는 허물어지게 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중심부부터 계속해서 이제 또다시 밀림 현상, 도미노식으로 중심부부터 계속해서 퍼지는 그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이쪽으로 몰리게 될 텐데, 그렇다고 보면 계속해서 신축 빌라들이 우후죽순 들어서지 않겠느냐. 그래서 서민주택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는,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삼천에서
뭐 한 5천만 원 정도의 갭 투자를 통해서 뭐 한 4년 정도 전세 주고서 치고 빠지기 하기에 그 정도는 나쁘지 않다.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분들 사회 초년생들 술값이라든가 교통비 괜히 그냥 특별히 차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괜히 남 눈 의식해서 차를 사시는 그런 젊은 그런 분들 저는 혼내주고 싶은데 그런 돈들 아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목돈을 마련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1, 2천만 원, 3천만 원 이렇게 아끼신 돈으로 갖고 이런 데 갭 투자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열심히 내 연봉 모으고 월급 모으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갭 투자 그 이익금 같이 모아서 또 다시 더 평수 늘려서 그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치고 빠지기에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재개발을 노리고 몇 년 동안을 묵혀놓기에는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희망 고문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니까요. 제 말 잘 참고하시고 전망 자체를 물어보신다고 하면 재개발에 대한 전망은 글쎄 물음표 그러면 갭 투자에 대한 전망 나쁘지 않다. 아주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.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